자, 저희가 어제 작업을 했던 부분은 외벽과 내벽에 대한 줄기초를 지금 표시를 해놨고요. 외벽과 내벽에 대한 줄기초 두 개를 지금 위치를 잡아놨고, 오늘 해야 될 것은 요 테라스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요 부분에 대한 기초를 갖다 지금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테라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왼쪽 공간에 라인이 이렇게 지금 세 개가 잡혀 있어요. 이 라인은 뭘 뜻하는 것인고 하니 바로 이제 계단으로 보시면 돼요. 계단. 테라스인데 외부에서 테라스 이 계단을 통해 갖고 거실로 요 미석이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잡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테라스가 있긴 있는데 테라스로 외부에서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이 하나, 둘, 세 개 계단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다른 주택인데 이런 형식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려야 될 것은 요 계단의 요 측면 모양, 이 모양을 이용해서 저 기초 형태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 주셔야 돼. 기초 형태로. 그래서 요 기초를 땅에 낮게 깔려있는 기초 해가지고 이제 지대 기초라고도 합니다. 지대 기초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오늘 작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기초를 그리려면은, 이 기초를 그리려면요. 잠깐만요. 이것이 왜 안 푸냐. 치수를 알아야 돼. 치수. 사이즈. 자, 차 다 준비되셨죠? 차 준비됐죠? 차 없으신 분들은 저 몰라요, 이제. 자, 본인들이 치수 확인하셔야 돼요. 감독관한테 여기 치수 얼마요? 물어보시면 감독관 몰라요? 하고 대답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리고자 하는 요 테라스 공간이요. 지금 이제 요 위에 보면은 1, 2, 3 해서 이렇게 숫자가 써 있어요. 계단이 3개라는 겁니다. 계단이 3개. 요 외부 바깥에서 계단 하나, 둘, 세 개 통해서 문 열고 거실로 들어갈 수 있게끔 계단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요만큼을 그려야 돼요. 단면선이 이 자리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그려야 되는데 문제는 치수가 기록이 안 돼 있어. 치수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치수를 알아봐야 됩니다. 자, 둘 중에 한 군데 치수 확인해 보시면 돼. 자, 어차피 저희가 외벽 부분에 이 벽 두께를 구해놨기 때문에 벽체 중심선에서 첫 번째 계단까지 이 거리 아니면은 벽 두께를 잡아놨으니까 벽 두께 바깥쪽 벽 두께에서 첫 번째 계단까지 이 거리 이 수평 거리를 직접 자를 이용해서 재보시면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나오는가 재보시면.
네, 확인하셨나요? 저는 지금 재보니까는 요 첫 번째 계단에서 벽체, 바깥쪽 벽체 선까지 요 거리가 지금 재보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히는 안 떨어져요. 정확히는 안 떨어지는데 지금 한 1950 정도 나오네요. 재보니까. 대략 비슷하게 나오나요? 왜 말씀들이 없으셔? 얼마 정도나? 차 없으시는데. 차 안 가지고 오신 분? 아, 이거 못 들어. 누가? 네? 어제 USB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 시험 보러 갈 때, 못 가라고. 오늘 뭐 다각도라면 못 들었는데. 아, 그거를. 단톡방 제가 공지사항이라 이제 다 옮겨놨잖아요. 첫날 1일차 수업할 때 필기구하고 방한자 삼각 스케일 둘 중에 하나 준비해 주시죠. 자, 이거 오늘 좀 늦게 어제 늦게 들어와가지고. 자, 여러분들 문방구 가면은 뭐 30cm 방한자 있고 플라스틱 방한자가 됐건 아니면 이런 삼각 스케일이 됐건 다 준비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지금 현재 요거 지금 이런 식으로 요거 치수 직접 확인해야 돼요. 감독관 안 불러줘요. 그건 통합해. 여러분들 어차피 수험표 보시면은 준비물 해갖고 필기고 삼각 스케일 다 기록돼 있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되고 이 삼각 스케일이 일반 자보다는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30cm 방한자 30cm 아니어도 돼요. 15cm짜리 짧은 거 있죠? 그거만 있어도 충분해. 얼마 안 하니까는 그거 하나씩 준비를 해갖고 다음 수업 때는 준비해 주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치수가 평면도상에 치수가 기록이 안 돼 있으면요. 본인이 직접 준비한 자료를 이용해서 치수 확인을 다 하셔야 돼요. 치수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 돈,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요 자료를 가지고 요 시험 문제 제출된 거 있죠? 일반 눈금자, 그다음에 삼각 스케일은 1대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갖고 이렇게 딱 배우면은 치수 맞게끔 떨어지게끔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평면도 절대 시험장 가고 평면도 그릴 필요 없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굳이 평면도 그릴 시간이 있으면은 차라리 도면부터 정확히 해서 내가 어디를 무엇을 그려야 되는지 그걸 파악을 하시라고. 저는 설마 한두 분 정도 안 가르쳐 오셨겠지 했더니 안 가르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부분 지금 제가 재보니까요. 저희가 어제 그렸던 외벽 왼쪽에 있는 외벽에 400 두께 좌측 벽체 노란색 수직선에서 계단이 시작하는 첫 번째까지 거리가 한 1950 정도 나와요. 1950 정도.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단이 시작하는 위치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50. 자, 수치 위치 파악을 했으니까는 자, 저희가 어제 작업했던 요 도면에서 자, 왼쪽 좌측에 있는 왜 이렇게 크지 이거? 자, 좌측에 있는 요 외벽 두께 400 두께의 좌측 요 벽체 수직선 요 선에서 방금 전에 확인한 치수 1950을 옵셋 간격 띄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옵셋 간격 띄우기 해놓고요. 자, 그럼 옵셋해 놓은 요 선이 바로 평면도상에 있는 요 테라스 첫 번째 계단 시작할 이 위치예요. 요 위치를 지금 확보를 해 놓은 거예요. 요 위치를. 자, 요 선에서부터 계단에 이 모양이 나와야 돼요. 계단의 측면 모양.
계단 일부분, 중간 부분을 딱 잘랐기 때문에 계단의 이 측면 모양, 요 라인이 나와야 돼요. 요 라인. 요 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요 선을 그리기 전에, 요 모양을 그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도면을 보고 파악해야 될 게 있어요. 도면을 보고. 무엇을 파악을 해야 되느냐? 자,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받으신 요 평면도하고 제가 또 다른 평면도, 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또 다른 평면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 두 개 평면도에, 요 차이점을 찾으셔야 돼. 그것이 몇 번 문제였더라? 차이점을, 여기 있나 보다. 자, 여기 현관하고 거실에 보면은 실명이 써 있죠. 요 공간은 현관, 요 공간은 거실이라고 실명 써 있죠. 실명 써 있으면서 뭐가 써 있느냐? 실명 바로 밑에 플러스 600, 플러스 450 이렇게 써 있죠. 자, 얘가 뭐냐면요. 우리 발로 밟고 있는 요 바닥, 땅 바닥, 그러니까 실내 바닥이 아니라 건물 바깥쪽에 그 바닥, 땅 바닥. 그 바닥에서부터 현관 문 열고 들어왔을 때 거실 바닥까지 이 높이, 레벨 높이가 600 올라온 바닥이라는 거예요. 600 바닥. 600 바닥. 그럼 현관 문 열고 딱 들어왔을 때 바깥쪽에서 이렇게 열고 들어왔을 때 현관 바닥이 마당에서부터 450 올라온 위치가 현관 바닥 높이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높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높이에 맞춰서 그 위치를 잡아주셔야 돼. 위치를.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리는 도면은 실명만 기록되어 있죠. 실명만. 자, 그러면은 이 높이를 갖다가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그걸 계산해 주셔야 돼요. 요 높이 계산을 하실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니? 현관 앞에 있는 요 계단이 있죠. 현관 바로 앞에. 이 건물 들어가려면 현관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현관 통해서. 현관문 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관문 앞에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관문 앞에 보면 지금 마찬가지 테라스하고 똑같이 요 현관문이에요. 현관문. 그 다음에 요 바닥이 있고 지금 삼각형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계단이 하나, 둘, 세 개. 현관 입구에도 계단이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현관 입구에. 현관 입구에 현관 중문이 있고 현관 입구에 계단이 하나, 둘, 세 개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 계단의 높이를 그럼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이 계단 높이는요, 건축 법규 상에 그 건물 용도가 어떤 용도냐에 따라서 여기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는 아이들 이렇게 주 사용 고객이 아이들이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가 작하다 보니까는 그 전용 건물, 유치원 전용 건물에 갖고 계단 높이가 낮아요. 계단 높이가. 아,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대학교 그 건물 가보면은 성인들이고 하다 보니까 계단 높이가 좀 높고 그래서 그 건물 용도에 맞춰서 이 건축법규에 계단 기본 높이 얼마 내외 해갖고 정해져 있어요. 거기 맞춰주셔야 돼요. 거기에.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계단 높이가 여기는 주택이에요. 주택. 예,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120에서 180 요 사이 잡아줘요. 좀 높게 잡으면 220까지도 잡는데 굳이 그걸 갖다가 또 지역 특성에 맞춰서 찾을 필요 없고 자격증은 딱 기본 평균 치수를 잡으시면 돼요. 평균 치수. 자, 지금 저희 지금 그리고자 하는 평면도처럼 레벨 높이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럴 때는 계단 한 계단의 이 높이를 요 한 계단의 요 칠판이라고 해요. 칠판의 이 높이를
150으로 잡으시면 돼, 150. 그럼 첫 번째 계단 높이 150, 두 번째 계단 높이 150, 세 번째 계단 높이 150. 그렇게 해서 현관 바닥까지, 마당에서부터 현관 바닥까지 수직 높이로 봤을 때 450 정도 높이를 잡으시면 된다. 450. 450 잡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자, 현관 바닥. 자, 현관 바닥은 플러스 450 높이에요. 450 높이. 자, 450. 자, 현관 문 열고 들어와서 현관 들어왔어요. 현관. 자, 현관에서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거실로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죠.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보통 어때요? 신발 벗어놓는 공간, 그 공간이라는 부분인데 그 바닥, 현관 바닥하고 거실 바닥하고 높낮이가 이쪽. 네, 이쪽. 자, 그래서 요 높낮이. 그럼 여기 높낮이는 얼마로? 똑같이 잡으시면 돼요. 150. 150. 그래서 자, 현관 바닥은 마당에서부터 수직 높이 450. 그 다음에 신발 벗고 올라가는 거실 바닥은 마찬가지 150 더해서 600.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각 실 아래쪽에 레벨 값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계단 하나, 계단 하나의 높이를 150 높이로 계산을 하시라고요. 150 높이로. 자, 이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계단 높이는 150. 자, 요 계단 높이는 요 칠판 높이, 요 계단 하나 높이는 150으로 잡았어요. 150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요 디딤판. 발로 디딛고 올라가는 요 디딤판. 디딤판의 요 앞선에서 뒤에까지 요 깊이. 요 깊이. 요 깊이는요, 요건 그냥 자로 재도 나와요. 자를 이용해서 요 첫 번째 계단부터 두 번째 계단 라인까지 그 길이를 재면은 얘가 보편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는가 하면은 300mm, 300mm 정도 나와요. 300. 다음 수업 때 준비하셔갖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300mm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요 테라스 기초 요 모양을 잡을 건데요. 한번 자 이제 그려볼게요, 직접. 자료 300이라고 나온 것들은 그 비율 그걸로 나눠줘서 해야 되는 거죠. 비율이요? 저기 100대 1, 100분의 아, 비율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4 있죠, 4. 그냥 일반적인 자. 네. 그 자 갖다가 거기 도면 위에 딱 올리면은 그 눈금대로 그대로 딱 보시면 돼요. 3mm면 300. 아, 요 건축 도면상의 모든 설계도상에 있는 요 단위는 전부 다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 1cm, 2cm가 아니라 밀리미터. 10mm, 20mm, 30mm 이런 식으로 밀리미터를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1500이라고 돼 있죠? 1500mm. 1m 50. 그러니까 저 간격이 300이라는 걸 어떻게 직접 차로 되면은 아, 자 딱 올려놓으면 여기가 300mm 딱 그 눈금이 나온다니까요. 맞는다니까요. 자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했을 때 1cm가 몇 mm예요? 10mm. 그럼 300mm면 3cm. 맞아 떨어진다고요. 이렇게 딱 갖다 두면은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1mm가 볼차에 1mm가 등으로 100mm가 된다, 10mm가 된다고. 이차 눈으로 육안적으로 봐도 자, 저희가 그냥 이렇게 했을 때 1cm잖아요. 1cm. 예, 일상생활에서 그냥 센티미터 쓰니까 1cm잖아요. 근데 요 자에다 이렇게 놨을 때 이게 한 칸이 1cm 나왔다. 그러면 10mm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뭐 환산하고 할 필요 없어요. 센티미터를 그냥 밀리미터로 읽으시면 돼요. 밀리미터로. 그러니까 요 설계도 작업하실 때 설계 도면 보실 때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환산, 미터로 환산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눈금 1cm, 2cm 그동안 저희가 그렇게 센티미터로 했잖아요.
센티미터 개념은 버리시고 요 자격증 시험 보실 때만큼은 밀리미터로 10mm, 20mm, 30mm 그렇게 읽으시라고. 여기 설계도면상에 나와 있는 요 치수들도 전부 다 밀리미터로 해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그릴게요. 자, 위치 1950위치 잡아놨으니까 1950위치 요 수직선하고 옵셋해놓은 요 수직선하고 자 그라운드 레벨 수평선이 교차되는 요 위치 요 위치를 시작점으로 해서 계단 측면 모양을 갖다 그릴 겁니다. 그래서 도면층은 2번으로 되어 있는가 확인해 주시고 도면층이 2번으로 되어 있는가 확인해 주고 자 계단이 쭉 연결된 상태로 그릴 거예요. 계단 모양을 이제 쭉 이어진 상태. 첫 번째 계단부터 해서 이렇게 쭉 이어진 상태로 해서 계단 모양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자 폴리라인, P라인으로 갈게요. 폴리라인, P라인. 단축키 영문자 PL 이용해서 자 그러면은 폴리라인의 시작점 위치가 어딥니까? 물어요. 자 옵셋해놓은 1950 옵셋해놓은 수직선하고 그라운드 레벨 수평선이 교차되는 곳. 자 이 위치를 P라인의 시작점으로 클릭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위로 반드시 올라갈 겁니다. 첫 번째 계단 높이 잡기 위해서. 자, 근데 요때, 자, F8 월서 직교 기능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마우스 커서를 위쪽으로 방향 잡아놓고요. 첫 번째 계단 칠판 높이 150, 150 입력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두 번째 계단까지 깊이, 디딤판 깊이 300. 300. 자, 이런 식으로 각 계단 높이 150에 디딤판 깊이 300으로 해서 자, 올라갑니다. 두 번째 계단 높이 150,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단 디딤판 깊이 300. 자, 마지막 세 번째 계단 150 올라간 다음에 자, 이제 여기에서는 300이 아니에요. 길게 오른쪽에 있는 외벽의 좌측 벽체 수직선 퍼펜디큘러 직교 찾아서 클릭. 그 다음에 엔터. 자, 제일 길게 된 부분, 요 부분이 바로 요 테라스 바닥으로 지금 들어갈 부분이에요. 요 부분. 자, 그래서 계단 측면 모양이 만들어졌으면은, 자, 계단 첫 번째 계단 위치 옵셋해서 잡아놨던 요 선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요 선은 삭제합니다. 요 선은 삭제해 주시고, 자, 이제 여기에서, 자, 이 계단이요, 요 계단이 땅 위에 그냥 얹혀놓은 상태가 아니라 땅 안으로 이렇게 묻혀 있어요. 그래, 쉽게 이게 안 쓸려나가게, 흙이 안 쓸려나가게 묻혀있는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 아랫부분, 아래쪽, 요 하단부 아래쪽 모양을 갖다 잡기 위해서, 자, 우선 요 선을 갖다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요 측면 모양이 만들어졌으면은, 자, 요 그라운드 레벨 수평선, 요거 일부분을,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잘라낼 겁니다. 그래서 자르기 트림 명령 이용해서요. 자르기 트림 명령 이용해서, 자, 요 방금 전에 그렸던 P라인, 요 그라운드 레벨 수평선의 오른쪽 공간. 자, 여기를 자르기 트림 명령으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엔터 치고, 자, 잘라내고 나면은 오른쪽에 남은 선들 있죠? 요건 아예 삭제시켜 버리세요. 클릭해서 딜릿, 삭제. 실질적으로 그라운드 레벨 수평선이 필요한 것은 요 기초 왼쪽 공간만 필요합니다. 여기는 이제 다 바닥으로 지금 표현될 부분들이에요. 바닥으로.
또 필요 없는 선들은 그때그때 바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 마무리 할게요. 요 형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지대 기초 테라스 부분 또는 요 현관 부분. 지금 제가 여기 별도로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B 부분 단면선 지금 하나 또 잡아놨어요. 연습 좀 하기 위해서 B 부분 단면 상세도 잡아놨는데 요렇게 계단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근데 요 계단이라든가 테라스 공간은 건물 바깥쪽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외부에. 건물 바깥쪽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있는 구조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직접적으로 건물의 무게를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이 아니에요. 건물의 무게를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는 큰 힘을 안 받아요. 큰 힘을. 자, 그래서 이 지대 기초에 동결선 깊이를 좀 땅속으로 묻히는 요 동결선 깊이를 잡아주는데 자, 줄기추처럼 깊게 안 들어간다고요. 얕게 들어갈 거예요. 얕게. 그래서 P라인으로 그려진 선, 자, 마우스 커서로 클릭해 보세요. 자, 명령어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마우스 커서로 클릭하고, 자,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 P라인 시작점으로 잡았던 곳, P라인의 시작점으로 잡았던 곳, 자, 그 끝에 보면은 사각형 그립 박스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사각형 그립이. 자, 요 그립 위에다가 마우스 커서 올려놓고요. 왼쪽 버튼 한번 딸깍 클릭을 하고, 자, 그대로 반드시 그냥 아래쪽으로 내려주세요. 아래쪽으로, 방향만, 위치만 아래쪽으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쭉 내려? 조금이 됐건 많이가 됐건 일단 아래쪽으로 지금 잡아 당기라고요. 자, 이 동결선, 그라운드 레벨 선에서부터요, 요 기초 깊이를 갖다 잡아주는데, 요 지대 기초의 요 깊이는요, 450 정도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향 아래쪽으로 잡아놓고 450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ESC 됐을까요? 여기까지. 내려주셨어요? 자, 내려줬으면은 지금 이제 요 450 내려간 요 노란색 단면 선이 어떤 선이냐? 계단 모양을 잡기 위한 요 콘크리트 라인이에요. 콘크리트 면. 콘크리트 면. 근데 요 상태에서 요 콘크리트가 다 굳고 나면은 요 틀들을 그냥 다 제거하거든요. 계단 모양이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쓰십시오 하면은 욕하겠죠. 마감도 안 되고 이거 오토보통하고 이거 쉽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이 상태로 쓰라고 하면 못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마감을 칠 겁니다. 마감.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요 면이 지금 이제 저희가 그려놓은 요 노란색 요 선이에요. 요 면 위치를 갖다 지금 잡아놓은 선. 근데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런 식으로 돌 마감을 하죠. 돌 마감. 요 돌이 지금 화강석이에요. 화강석. 화강암에 속하는 화강석. 네. 화강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표면 마감을 할 겁니다. 그럼 요 화강석, 요 마감재에 두께를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두께. 지금 저희가 P라인으로 그려놓은 요 노란색 선은 콘크리트 면의 선이고 그 콘크리트 면 위에 이렇게 뭐 화강석이 됐건 마루가 됐건 이 마감을 했다는 그 마감선 표시가 들어가야 돼요. 마감선 표시가. 자, 그래서 자, 지금 현재 P라인으로 그려진 요 선에서요. 바깥쪽으로. 자, 옵셋 간격 띄우기 10mm만 잡아주세요. 10mm만.
옵셋 간격 띄우기 10mm. 이렇게. 자, 얘가 지금 조금 전에 사진에서 봤던 화강석이 됐건 마루로 좀 방구목 마루가 됐건 이렇게 마감재 이제 라인으로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요 마감재도 같이 잘려서 보이기 때문에 단면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은 저희가 도면상에 표시할 때는 요 간격이 지금 10mm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저희가 레이어 잡을 때 요 노란색 선 굵기 0.3mm 제일 굵은 굵기로 잡았죠. 0.4, 0.4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얘들이 두 가닥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합쳐져서 한 가닥으로 보일 거예요. 인쇄를 하게 되면 한 가닥으로. 자, 그래서 이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자, 요 바깥쪽에 들어가 있는 요선, 콘크리트면 바깥쪽으로 10mm 옵셋되는 요 선은 최종적인 마감재 라인으로 해서 마감선으로 해서 지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마감선은 저희가 잡아놓은 레이어 중에 도면층 5번 파란색 그걸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옵셋된 요선 마우스 커서 클릭을 하면은 도면층 2번 노란색으로 잡힐 거예요. 자, 이것을 도면층 5번 파란색의 도면층 5번으로 체인지 해줍니다. 도면층 5번으로 이렇게 체인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ESC 됐어요. 여기까지. 지금 별로 작업한 것도 없어요. 지금. 지금 앉은 거는 없는데 처음부터 생각. 아, 선 굵기가 네. 이거 다운 하신 거예요? 네. 뭐 이거 제가 오늘 지금 새로 바꿔서 지금 넣어놨는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여기까지 진행한 거죠? 네? 지금 여기까지 다 된 거죠? 예. 여기까지 된 거고 여기도 요거 지금 공유 폴더에 있는 거 지금 열으신 거예요? 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공유 폴더에 있는 거 거기에서 작업하지 마세요. 공유 폴더에 있는 거 열으셨으면은 다른 이름 저장해서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렸던 USB 거기다가 저장해 놓으세요. 아니면은 일단 USB 오늘 준비 못하신 분들 바탕 화면에다가 저장해 놓으시고 공유 폴더에서 열어갖고 거기서 작업하고 거기서 계속 저장을 하시면은 원본이 여러분들이 작업한 걸로 저장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저장하면 된 거예요? 네, 그 위치 잡아서 저장해 놓으시라고. 제가 좀 늦게 오신 분들 위해서 지금 현재 작업되고 있는 거 다시 공유 폴더에다 저장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열어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유 폴더에 있는 거, 그것을 다운로드해서 복사해가지고 별도의 다른 곳에서 이렇게 다운로드 해놓고서 작업을 이어나가십시오. 자, 여기까지 작업됐죠? 여기까지 작업됐으면은, 자, 겉에 보이는 요 면까지는 작업이 됐어요. 겉에 보이는 요 면까지는 작업이 됐고, 요 속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그걸 이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테라스 유형이 이렇게 계단이 있는 유형이 있고 계단이 없는 유형이 있어요. 테라스 스타일이. 저희 연습하는 도면에서도 이제 그 계단 없는 테라스가 이제 나오기도 할 건데 자, 이렇게 계단이 있을 경우에는 요 계단의 요 기울기에 맞추어서 요 지대기초 하부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구성을 해 주셔야 돼요. 재료들을. 그래서 마감선이 나왔으면은 요 아래쪽 계단 모양 아래쪽 요 부분에 계단 기울기 요 끝점과 끝점을 연결하는 계단 기울기선을 하나 먼저 잡을 겁니다. 계단 기울기선을. 그래서 자, 라인 명령 이용해서요. 라인 명령 이용해서 자, 요 노란색 단면 모서리 파란색 아니에요. 노란색 계단 단면 모서리 자, 단면 모서리 안쪽과 안쪽
여기를 연결하는, 자, 기울기 사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계단 기울기에 맞는 사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계단이 하나가 들어갔던 10개가 들어갔던 일단 그 계단 기울기를 잡아주셔야 돼요. 계단 기울기선. 어디에다가 바깥쪽이 아니라 요 안쪽으로. 어차피 요 아래쪽에 들어가는 재료 구성을 갖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다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선을 이용해서는 밑창 콘크리트,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접석까지 이렇게 세 가지 재료를 갖다 넣을 건데요. 그 재료 두께를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 선이 그려졌으면은 자, 요 바깥쪽에 계단 모양 노란색과 파란색 요 P라인으로 그려진 두 개 선이 있죠. 얘들이 지금 아직 연결돼 있을 거예요. 연결돼 있을 거예요. 우선 얘들을 분해부터 먼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개의 선을 분해부터 먼저 시켜주세요. 단축키 영문자 X 이렇게 분해시켜 주시고 자, 분해가 됐으면은, 자, 지금부터 이제 재료 들어가겠습니다. 요 지대 기초, 테라스 기초, 현관 입구 기초 해갖고 건물 바깥쪽에 구성되어 있는 요 구조물의 기초에 들어가는 재료는 보편적으로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세 가지. 그래서 제일 위에 올라오는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 바닥 슬래브. 그 다음에 그 밑에 밑창 콘크리트. 그 다음에 그 밑에 잡석 다짐. 이렇게 기본 세 가지 재료가 들어갈 거예요. 건물 실외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 바깥쪽에 구성되어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재료를 구할 건데 자 여기에서 지금 나갈 겁니다. 총 세 군데에서 나갈 거예요. 세 군데. 자 우선 방금 전에 그렸던 계단 기울기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단 노란색 바닥 수평선에서 아래쪽 그 다음에 첫 번째 계단 좌측에 있는 요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옵셋 간격 띄우기 들어가겠습니다. 옵셋 간격 띄우기. 자, 간격 띄우기 거리는 자, 150. 바닥판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슬래브 두께 150으로 잡으시면 돼요. 바닥에 들어가는 기본 슬래브 두께는. 그래서 150해서 자, 요 세 군데에서 자, 각각 아래쪽으로 이렇게 세 군데 다 잡아줍니다. 선택 끝났으면은 엔터 치고 150, 150, 150. 됐어요? 자, 됐으면은, 자, 150 옵셋된 세 개의 선을 목깎이 필렛 명령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목깎이 필렛 명령 이용해서 연결해 주시고, 자, 그럼 요 위에는 요 두께가요, 철근이 배근된 콘크리트 바닥판이라는 거예요. 철근이 배근된 콘크리트. 그래서 요 두께가 조금 전에 사진상에서 보여드렸던 콘크리트를 부어놓은 요 면이라고 보면 돼요, 요 면. 콘크리트 요 면. 요 두께. 콘크리트 요 두께. 실 계단, 콘크리트 계단이 요 계단 기울기에 맞춰서 요 150 콘크리트 두께가 만들어진 거예요. 요 두께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요 두께가 만들어졌으면요. 요 두께가 만들어졌으면은 자, 이제 요 아래쪽에 들어가는 재료 두 가지가 또 있는데 자, 현재 상태에서 옵셋을 하게 되면은 요걸 또 정리를 해줘야 돼요. 요 세 개 선에서 전부 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요 모서리가 선이 이렇게 교차되죠? 그럼 이 모서리 또 정리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요걸 옵셋을 하기 전에 요 세 개의 선을 하나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조인 시켜놓고, 조인을 시켜놓고 나면은 모서리 정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인 작업을 먼저 시켜놓은 거예요. 됐으면은, 자, 옵셋 간격 띄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옵셋 간격 띄우기. 자, 요 철근 콘크리트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재료는 어제 저희가 작업했던 줄기초에 있는 기초판 아래쪽에 들어가는 요 재료 두 가지. 요거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밑창 콘크리트 50, 잡석 빠짐 200. 밑창 콘크리트 50, 그 다음에 잡석 따짐 200. 요 두께가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불기초 잡석 지정에 들어있는 요 재료, 요 두께가 그대로 들어가면 된다 하는 거. 됐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확인할 게 있어요. 일단 여기 아래쪽 여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 하러 가기 전에 잡석 따짐 두께, 잡석 따짐이 제일 건물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잡석 따짐 두께까지 나왔으면은 이 지대기초 같은 경우는 꼭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테라스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현관 부분에서도 이제 요 형태를 잡을 건데 현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아래쪽에 잡석 따짐이 들어가고 나면은 얘는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무엇이냐? 지금 남아있는 왼쪽에 남아있는 요 그라운드 레벨 수평선이요. 요 그라운드 레벨 수평선의 오른쪽 끝에서 라인 명령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하나 띄워보시죠. 수평선을 하나 딱 띄워갖고 나왔더니 잡석 따진 200mm 요 아래 수평선하고 아래 라인하고 방금 전에 그라운드 레벨 수평선에서 쭉 따갖고 온 요 수평선하고 요 사이 공간 있죠. 요 공간, 요 공간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흙 대매꿈. 레벨 높이에 따라서요. 레벨 높이에 따라서 기초파면서 파냈던 요 흙을 갖다가 그 레벨 높이에 맞춰서 흙을 다시 갖다 부어줘야 돼요. 빈 공간이 생겨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와요? 아이들 막 뛰고 하면 웅웅 울리는 현상, 진동 현상 나온다고요. 그래서 진동 현상이라든가 이것이 없고 바닥판이 또 밑으로 처지는 것이 공간이 비어 있으면 아무래도 사용을 하고 뭐 하다 보면 이렇게 축 가운데서 또 처질 거 아니야? 그 처지는 현상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흙을 갖다 재매꿔요. 재매고. 그래서 흙을 갖다 다시 재매꾸기 때문에 이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처럼 이렇게 선을 그렸더니 요 잡석 다짐 아래 수평선하고 그라운드 레벨 라인에서 오는 선하고 공간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요 선을 하나 이렇게 외벽 좌측 수직선 있는 데까지 수평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셔요. 그려주고 만약에 지금 이제 요 자리가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나중에 여기에서 선을 띄워보니까는 너무 내려갔고. 자, 이렇게 선을 띄웠더니 잡석 따짐이 그라운드 레벨 수평선보다 밑에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요 선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띄워보라는 거예요. 빈 공간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걸 갖다 띄워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요 공간이 지금 빈 공간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흙을 대면꽃하는 대면꽃 표시를 갖다 해주셔야 돼. 대면꽃 표시를. 그래서 라인을 하나 그려놓고 답석다짐, 계단 기울기 요 선을 기준으로 요 안쪽 새롭게 그려진 요 선, 이건 잘라냅니다. 자르기 트림으로 잘라내고 남아있는 짜투리 선은 삭제하고요. 삭제하고. 자, 요 공간은 흙을 갖다 대면고서 비어있는 빈 공간 없이 꽉 채워넣었다. 흙을 채워넣었다 해서 흙 대면공 공간인데, 요 자격증 시험 보실 때는 요 공간을, 이름을, 나중에 이제 이름 재료명 기록을 해야 돼요. 성토 다짐 공간으로 해갖고 성토 다짐이라고 이제 기록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 이 표현도 해주셔야 돼요. 이 표현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공간은 원래 빈 공간인데 요 공간에다가 남아있는 흙을 대매공 공간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 표시가요. 설계자마다 스타일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여기는 규칙이 없어요. 정해져 있는 규칙이. 설계자마다 본인들이 표현하기 좋은 뭐그 스타일로 해서 지금 하는데 어떤 책을 보면은 여기에 뭐 수평선 여러 개를 갖다 이렇게 패치 넣듯이 이렇게 넣는 그러한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최대한 간단한 방법으로 갈게요. 최대한 간단한 방법으로. 어차피 나중에 또 재료명을 또 쓰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면층 6번 선택하셔요. 도면층 6번. 도면층 6번 선택한 다음에 리본 메뉴 우측에 있는 프라퍼티지 특성 패널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라인 타입 선 종류 컨트롤 창 클릭해서 센터로 바꾸겠습니다. 센터. 지금 어떤 선을 갖다 그릴 건데 도면층 6번의 센터로 설정된 것을 쓰려고 해요. 자, 바꿨으면은 지금 이제 요 성토 다짐 요 공간에 모서리와 모서리를 연결하는 요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라인으로. 대각선으로 해서 이렇게 선 그려갖고 끝내주시라고. 여기에다 뭐 해치로 해서 자잘한 선 이렇게 많이 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내주시라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는 것은 여기까지만 그리시면 돼. 요 공간이 지금 이제 이렇게 설계도면상에 원래 이렇게 대각선 센터라인으로 들어가면요. 이 공간은 빈 공간이라는 뜻이거든요. 빈 공간. 비어있는 공간인데 여기에다가 흙을 대매꽂는지 자갈을 대매꽂는지 그것은 나중에 이 부분에 지시선 잡아서 재료명을 갖다 써줄 거예요. 저희가 재료명을. 그러니까 이렇게만 표시하시라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러 가겠습니다. 요 지대기초 마무리하러 갈게요. 지금 다른 데는 다 연결돼 있는데 요 아래쪽이 좀 뚫려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아랫부분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 자, 그 전에 자, 여기 남아있는 요 선 어차피 형태 다 나왔으니까 요 선은 지울게요. 요 아까 라인으로 계단 기울기 잡았던 요 선 클릭해서 삭제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분해를 시킵시다. 요 선. 아까 조인 시켜놓고 옵셋 해놨던 요 선 3개. 자, 요것도 익스플로드 분해 시켜주시기. 분해 시켜주고. 자, 이제 요 아래쪽에 지정 부분을 갖다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요 아래쪽에. 줄기초에 들어갔던 요 잡석 지정처럼 여기 지대기초 요 끝 단부 요 아래쪽도 지정 부분을 잡아주셔야 돼. 근데 여기는 따로 그리지 마세요. 따로 그리지 말고
요 복사에다가 편집할 겁니다. 자, 지대기초의 요 하부 아래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 붙어있는 요 외벽 줄기초에 지금 요 잡석 지정 있죠? 요 잡석 지정. 자, 요 부분을 복사를 할 건데 전체 다 안 가져갈 거예요. 요만큼만 가져갈 거예요. 요만큼. 그래서 카피 복사 명령 이용해서요. 카피 복사 명령 이용해서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클로징 박스 이용해서 외벽 줄기초 왼쪽 공간에 잡석 지정 수평선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좌측 수직선 이 세 개만 이렇게 선택, 총 네 개, 네 개 직선. 복사의 객체로 선택하고요. 선택 끝났으면은 엔터 치고, 자,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 선택한 요 네 개의 선을 어디를 기준으로 가져갈 거냐 하면은 바로 위에 있는 기초판 좌측 수직선. 기초판 좌측에 있는 요 수직선의 아래 끝점을 복사의 기준점으로 클릭해서요. 자, F8 오월수 직교기는 꺼놓고, 그래야 잘 보일 거예요. 자, F8기는 꺼놓은 다음에, 자, 요거 이렇게 끌고 갈 겁니다. 끌고 갈 건데, 얘를 어디에다 맞출 것인고 하니, 요 지대기초 노란색 수직선, 좌측에 있는 요 노란색 수직선이 있어요. 파란색이 있고 노란색인데, 노란색 수직선. 좌측에 있는 노란색 수직선의 아래 끝점에다 맞춰주세요. 아래 끝점. 클릭하고 엔터. 이렇게 들어왔을 겁니다. 자, 여기를 이제 마무리 정리할 겁니다. 마무리 정리. 목깎기 필렛 명령 이용해서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목깎기 필렛 명령 이용해서.